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영종도에 위치한 이 포드 레인저 시승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다음에 또 다른 미국 픽업 트럭인 포드 레인저가 국내 시장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와일드 트랙과 저 멀리 랩터 사양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포드 레인저 랩터와 와일드 트랙이 각각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오프로드 코스를 시승을 하면서 두 차가 또 어떠한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레인저 중 상위 트림이자 오프로드 및 주행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더 강조한 레인저 랩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인저 랩터는 단번에 보더라도 굉장히 대담하고 강렬한 스타일링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차량의 체격에 있어서도 와일드 트랙보다 더욱더 대담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 차량의 전장이 5560mm로 한층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폭도 2030mm로 새로운 바디킷과 이 새로운 휠 타이어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고는 1870mm로 이 픽업 트럭의 존재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모습이고요. 휠베이스와 공차 중량 각각 3220mm와 2510kg으로서 확실히 와일드 트랙보다 더욱더 무겁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무거운 요소는 후스랄 이제 전용 서스펜션이라던가 뭐 새로운 바디킷, 새로운 오프로드 주행용 요소들이 더해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디자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줄의 가로줄이 돋보였다면 랩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라는 레터링이 굉장히 큼직하게 새겨져 있는 이 프론트 바디킷이 눈길을 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프로드 주행 시 이 차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로드용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전용의 바디킷이 장착되어서 더욱더 그 우수한 이 진입각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팬더에 더욱 추가적인 공간이 확장이 되어서 이 후스랄 이제 17인치 이 오프로드 휠과 이제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제 측면으로 오게 되면은 확실히 이 와일드 트랙이 일종의 원톤으로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이 랩터는 더욱더 이 선명한 대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된 이 17인치 휠과 올터레인 이 타이어가 이 오프로드 및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더욱더 우수한 운동 성능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더욱더 견고한 스타일로 다듬어져 있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차량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폭스 레이싱에 오프로드용 전용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서 더욱더 다양한 환경에서 견고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랩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터링 데카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후방에는 이렇게 전방과 후방에 각각 두 개의 견인고리를 확보를 해서 이 군안 상황 혹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안정적인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앞서 와일드 트랙을 봤던 것처럼 기본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콜로라도보다 좀 짧지만 더 깊게 구성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염 방지를 위한 소재가 적용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재원상 좀 살펴보시면은 분명 같은 차량이긴 하지만 이 견인 능력과 적재 하중이 이 랩터 쪽이 조금 더 저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와일드 트랙은 6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지만 이 랩터는 3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운영을 해보시면 이보다 더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일단 재원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드 레인저 랩터의 파워트레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와일드 트랙이랑 동일해요. 213마력과 51.0kg의 토크를 제시하는 2.0 바이터보 디젤 엔진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성격을 고려한 그 드라이빙 모드가 새롭게 추가가 된 10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더해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 기본적인 구성은 와일드 트랙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이 오프로드 주행만을 위한 별도의 요소가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차량도 더욱 무거워지고 더욱더 우수한 운동 성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무거워진 무게, 그리고 약간의 그런
이 타이어라던가 이 각종 요소들의 변화로 인해서 공인연비는 8.9km/L로 좀 하락한 수치입니다. 실제 도심과 고속 연비가 각각 8.4 그리고 9.5km/L로 이 와일드 트랙 대비 좀 낮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우수한 운동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드 레인저 랩터를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실내 공간 들어오자마자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이 푸른색 스티치, 그리고 한층 더 그립감을 높여준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의 소재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패들 시프트, 전용 계기판, 그리고 12시 방향의 붉은 선,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각종 주행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는 스포츠 버킷 시트가 운전자를 좀 더 명확하게 고정을 시켜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진동이라던가 이런 건 잘 억제하고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만족감은 분명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인저 랩터 오프로드 주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드 레인저 랩터와 와일드 트랙이 모두 같은 10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다곤 하지만 확실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이 PRNDS가 있으면 이 랩터 같은 경우는 S가 아닌 M모드가 있습니다. 즉 매뉴얼 변속이죠. 그러니까 좀 더 운전자가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저는 돌입과 함께 곧바로 이 차의 성능과 고속주행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고속주행 코스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더 풀악셀 밟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전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엑셀러레이트 페달을 밟도록 유도하고 계신 걸 할 수 있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사실 앞서서 이 차 파워트레인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디젤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성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죠. 자, 213마력 51.0kg의 토크, 아주 우수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2.5톤의 픽업 트럭을 이끌기에는 큰 부족함 없는 출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V6 가솔린 타양인 이 콜로라도와 좀 비교를 하자면 출력 전개에 있어서 약간 그 디젤 모델 특유의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로를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미 앞에 랩터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폭스레이싱의 오프로드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만큼 아마 오프로드 이런 경사로 부분에서 더욱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실제 앞에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차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한번 좀 움직여 볼게요. 자, 앞에 지금 꽤 높은 경사로를 32.5도라고 써 있거든요. 32.5도의 경사로를 아주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저도 따라서 올라가 볼게요. 사실 경사로로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 차는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조금 출력 전개가 좀 둔하다 하더라도 워낙 토크 자체가 우수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토크 자체가 우수한 이 바이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충분히 속도를 올려서 쭉 한번 올라갈게요. 사실 이런 코스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에 올라가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토크를 바탕으로 이 경사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운전자 입장에서 뭐 크게 부담되거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락롤링 구간인데요. 사실 오프로드, 픽업 트럭을 타시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오프로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차체도 굉장히 탄탄하게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어느 정도 이 노면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우수한 신뢰도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상당히 락롤링이 돌이 크진 않은데 이 굴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요동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뭐 와일드 트랙보다는 확실히 오프로드에 적합한 이 폭스 레이싱 서스펜션의 존재감이 돋보인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번에는 경사로를 내려가는 구간이네요. 자,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체험해 볼게요. 아마 여기서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여기는 경사로 각도가 안 써있네요. 이건 좀 아쉽다. 경사로 각도를 알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제 앞차의 서스펜션이 보이는데, 확실히 와일드 트랙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서스펜션이 이 노면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와일드 트랙을 타면서 약간 그 차체가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튕긴다 라고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확실히 지금 이 랩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으로 후륜의 서스펜션이 부지런하게 반응을 하면서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팅이 좀 더 오프로드에 적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웨이브와 물이 잠겨 있는 부분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W 구간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랩터의 운동 성능을 고려하자면 이 구간도 아주 손쉽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인스트럭터 안내하신 분 없이 그냥 지나가네요. 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사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동일하다라고, 그래서 와일드 트랙과 랩터가 비슷한 차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오프로드 구간을 타보니까 확실히 랩터하고 이 와일드 트랙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와일드 트랙이 순한 맛이라고 한다면, 이 랩터는 확실히 강한 맛입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이 차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도 앞차가 한쪽 바퀴가 뜨는 와중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어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저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바퀴가 한쪽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쭉 가면은 역시 올터레인 타이어의 힘입니다. 사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어가 그립을 보다 확실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말 걱정 없이 엑스트로레이터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앞에 언덕이 잡히 만들어져 있는데요. 앞에 언덕까지 약 시속 65에서 80km로 점프를 하신 후 라바콘이 보이시면 브레이크를 서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점프 구간을 지나는 거라고 합니다. 급가속을 한 다음에 점프대를 통과하면서 점프를 하고, 그리고 이 라바콘을 지나면서 제동을 해서 차를 안정시키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오늘 주행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앞에 차들이 움직이는 것 따라서 출발을 해볼 건데, 사실은 물론 이 오프로드 구간에서 뭐 많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프대를 지나더라도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레인저 랩터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앞차를 출발을 시킨 다음에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앞선 3호차 출발을 했고요.
충분히 속도를 좀 끌어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덜 그럭거릴 수 있겠죠. 자, 앞차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못 내셨네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속도를 좀 많이 내볼게요. 이번엔 욕심 내볼게요. 차량 진행해주세요.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출력 전기가 좀 아쉽네요. 자, 점프. 오우야. 확실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와일드 트랙보다 서스펜션이 좀 더 부지런해요. 확실히 서스펜션의 허용 범위, 대응 범위가 더욱 넓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서, 사실 뭐 저도 속도를 아주 많이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차가 붕 뜬 건 아니었는데 서스펜션이 완벽하게 늘어났다가 압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딱 치는 느낌 없이, 그러니까 수축되는 건 느낄 수 있었지만 치는 느낌 없이 그냥 풍성하게 주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폴드 레인저 랩터와 함께 타봤는데 뛰어난 차예요. 만족스럽고 확실히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서스펜션 셋업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프로드 주행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랩터를 사시면 별도의 튜닝 없이 차를 이제 자유자재로 오프로드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랩터의 이 포지셔닝과 구성, 가격 만족스러운 부분인데, 조금 역시 내심 걸리는 게 있어요. 디젤 모델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네. 물론 디젤 모델이 오프로드를 못 달리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라면 차라리 가솔린 모델이었으면 좀 더 만족하면서 더 우수한 매력을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가 기본적인 세팅이 모두 다 완료가 된 차량이라서 뭐 본인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6,390만 원이라는 가격은 분명 좀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가 갖고 있는 패키지, 뭐 전용의 튜닝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자면 완전 마이너스 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이 차 갖고 있는 가격을 생각하자면 정말 여러 가지 차량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걸 뚫고 이 레인저 랩터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건 살짝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차량 자체는 분명 매력적이고 또 경쟁력 있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